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 내 무릎 속에 뭔가가 일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와서 보면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관절을 지켜주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력이 증가되니까 무릎의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그만큼 관절염에 덜 취약하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양치질이나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관절은요,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특히 젊을 때 등산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나 험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주로 무릎 연골이나 이런 관절이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연골도 나이를 들게 되는데요. 연골이 찢어지고 마모되는 것 외에도 연골 내부의 콜라겐이나 수분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니까요. 같은 충격이 가도 쿠션 작용도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연골이 나이가 들수록 같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들, 근육이 붙게 되는 힘줄,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요, 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줄이나 인대도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을 지켜주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손상이 가중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 염증을 이겨내는 힘, 내 자가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은 더 취약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 내 무릎 속에 뭔가가 일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도 모르고 운동을 계속 하신다거나, 나중에 와서 보면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연골에서 뭔가 유리차가 돌아다니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신호를 보낼 때 주의를 해서 무릎을 망치는 일상생활 동작을 수정을 해주게 되면요, 통증이 그래도 빨리 사그라들고 그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염증 반응이 시작된 경우에는요, 화학적 캐스케이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당한 찜질과 소염제 같은 것들이 치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그걸 놓치게 되면 더 많은 부상이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호가 있고 지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릎을 설명을 할 때 자동차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어떤 차는 소리가 덜컹덜컹 나면서 내 엉덩이까지 그 충격이 전해지는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바퀴만 움직이고 저한테는 충격이 하나도 안 오는 그런 좋은 차도 있습니다. 무릎 근육을 그런 충격 흡수 장치에 비유를 하는데요,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좋은 고급 승용차를 무릎에 달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근육이 1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반대의 차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벅지 근육은 관절을 잡아주고 지지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근육이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허벅지와 엉덩이 주위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염증도 빨리빨리 없애고 낫게 해주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관절염에 덜 취약하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의자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의자에 앉을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무릎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종류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리고 발목까지 우리가 3단 콤보로 여러분들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은요, 우리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주실 거예요. 다리를 뻗는 운동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뻗을 때 허리가 굽혀지게 되면 허리를 다치실 수가 있어요. 노추 전반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뒤에 쿠션 같은 걸 놓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다리를 쭉 이렇게 펴주시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셔서 무릎이 잘 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면 발등을 끝까지 쭉 당겨서 유지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진 상태로 5초 내지는 10초 하실 수 있으면 유지를 계속 해주시는데요. 이게 1단계인데요. 정말 이 동작이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발끝으로 무릎을 편 채로 원을 그려주시는 운동을 하는데, 허리나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들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양치질이나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의자를 잡고 좀 시행을 해볼게요. 똑바로 정렬을 맞춰진 상태에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어깨, 귀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의자를 가볍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요,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시면 안 돼요. 복부랑 엉덩이까지 힘을 줘서 일직선으로 올라가신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 또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시는데 운동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릎을 굽혀주시고 허리는 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방법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 종아리에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겉근육, 안근육. 이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목 강화 운동인데요. 자, 무릎이 잘 서려면 발목이 잘 잡아줘야겠죠. 발목 테스트를 하는 동작인데, 무릎은 고관절을 굽히시고 허리는 편 상태예요. 자,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한 손으로는 지지대를 잡아주세요. 이쪽 발로 앞쪽, 옆쪽, 뒤쪽을 찍어주시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는 계속 버텨야 되거든요. 이 다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다리의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버티는 다리의 안정성을 주는 운동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숙이신 상태에서 허리 커브 체크하시고요. 앞쪽, 옆쪽, 뒤쪽. 이 상태로 앞쪽, 옆쪽, 뒤쪽, 이렇게 운동을 반복해 주시는데 한 방향당 10번씩 양쪽으로 해서 3세트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요 지탱하는 다리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요,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너무 많이 굽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운동 많이 챙겨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자세인데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절대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무릎 꿇기나 양반다리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자식 생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무릎 관절 한도를 아끼기 위해서는 절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한다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계단을 내려오는 거, 그리고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올라갈 때는 운동을 하시더라도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체 운동이 무릎 통증에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근력이 증가되니까 무릎의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충분하게 근력이 만들어지면 무릎의 보호작용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절의 윤활 역할이 있어요. 무거운 걸 쥐고 스쿼트를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이런 하체 근력 운동들은요, 관절 자체의 윤활유가 더 생성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게다가 관절 연골세포를 좀 자극해서 연골의 재생 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하중이 있지 않은 가벼운 중량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운동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취해서 더 뛰고 싶어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무릎에 가해주는 여러 가지 운동들은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 분비를 도와줍니다. 무릎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항염증 효과가 더 항진된다는 거죠. 하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한 운동보다는 나한테 맞는 하중을 골라서 하체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에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걷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운동을 해보니까 아파서 걷기나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걷기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긴 한데요. 사실 근육을 키우는 데는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뭐를 했을 때 무릎에 좀 무리가 되는 운동들이 있을까 하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높은 에너지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들이 있어요. 점프, 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량을 가해지고요. 급격한 회전 운동이라 그러죠. 배드민턴,
테니스, 점프를 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춰야 된다거나 이런 운동들이 무릎에 굉장히 영향을 주시는데, 요즘은 이제 노년 인구에서 특히 테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년 여성분들한테 다이어트 열풍이 불 때 점핑 다이어트라고 그 트램볼린에서 뛰는 운동들이나 아니면 스태퍼에서 이렇게 무릎 바꿔가면서 복싱을 한다거나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거나 예전에 무릎이 아프셨던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하체 중량 운동인데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60, 70대 돼도 이렇게 근육이 쫙쫙 갈라지셔가지고 나는 이 운동 아니면 삶에 낙이 없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전을 생각하셔서 중량을 그렇게 많이 들게 되면요, 그만큼 무릎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실 분들은요, 복근이나 엉덩이 근육에서 충분히 부하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무릎이 아파서 내가 하체 중량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는 분들도 레그 프레스나 레그 익스텐션 같은 운동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요, 고르지 않은 경사면에서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사진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사진 면에서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좀 완만한 길을 걸으시는 게 좋고, 너무 딱딱한 이제 아스팔트 길보다는 요즘에 이제 잘 형성되어 있는 우레탄 길 내지는 흙으로 되어 있는 산책길, 이런 데들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통증이 있고 안 좋은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꼭 이거를 체크해 보셨어요. 같이 걸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걷는 자세를 옆에서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등이 구부정하게 있으신 분들,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가 못해요. 좀 굽힌 상태로 걸어가거나 그 다음에 발을 끌면서 걷게 돼요. 가슴을 펴고 고관절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전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릎에 굉장한 충격량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발목 통증,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까지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먼저 해야 된다? 걷기도 중요하지만 등 스트레칭, 상체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딱 해주시고, 걸으실 때 발목, 무릎, 고관절, 그 다음에 이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배에 딱 힘을 주시고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좀 넓게 해서 걸으시는 게 좋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너무 넓은 보폭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해서 내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스쿼트가 무릎에 좋은 운동인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스쿼트가 우리 힙업 운동이라는 것도,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스쿼트는 전신 운동인데요, 반대로 스쿼트는 굉장히 또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원장님, 제가 무릎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스쿼트를 시작했는데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고관절과 발목까지 굽혀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발목이 뻣뻣해서 발등 위로 이렇게 90도 이상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는 120도, 130도 이상으로 쭉 깊게 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굽혀지면 어디로 영향이 갈까요?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거나 허리가 굽혀지거나 보상작용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발목 관절이 유연해져야 되는 거고, 단단하게 지면을 안정적으로 잘 디딜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무릎을 자주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스쿼트를 할 때 발끝 방향과 무릎이 제대로 나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안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엉덩이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허벅지 내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정렬을 잘 유지한다를 기억하시되,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보강 운동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게 또 숙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은 또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고관절에 또 상처가 나거나 무릎이 앞으로 또 빠져나가거나 여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한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굽은 등이에요. 상체를 펴줘야 되는데 등이 굽어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계속 쏠리게 돼서 무릎에 하중이 너무 많이 가서 무릎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쿼트는 무릎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쿼트를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아프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어르신들은 구분 등을 펴는 스트레칭이나 등의 기립근 운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저는 오히려 벽에 기대고 서셔가지고요, 옆으로 벌려주는 만세 자세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이 무릎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90도로 앉았다 일어섰다가 하는 동작을 처음에 시작해 보시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무릎이 내 발끝과 같은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